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달리다가 황색으로 바뀌면 멈춰야 됩니다. 정선에. 그런데요, 너무 가까워요. 불과 한 3m? 5m? 그런데 멈추지 않고 지나다가 오른쪽에서 빨간불에 신호 위반한 차하고 쾅!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지하차도를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앞에 신호등 녹색 신호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 과속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 꽝! 오른쪽에서 온 차 신호 위반했죠. 네. 빨간불에. 네. 당연히 백대형이죠. 그렇죠. 네. 그죠? 나는 네, 신호 네, 지키고 네, 네. 상대 신호 안 지켜서. 네. 그런데 백대형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영상 다시 잘 보래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저 차가 들어오죠? 네. 이거 못 피하죠? 네. 여기서 어떻게 피해요? 내가 시속 못 피하죠. 한 60도로예요, 제한 속도가. 그러면 못 피하는데 백대형이지. 그런데 이때 뭐예요? 바뀌었네 불이. 네요. 황색이네. 황색 신호. 네. 오, 저때 황색불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맞은편에서도 상대편 에이, 쟤도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경찰관도 그렇네요. 황색불이라는 것은 정선에 멈춰야 됩니다. 만일 차체 일부라도 황색불 정선을 지났으면 그럼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미 못 지나고. 지났네요. 한 몇 미터 있네요. 멈췄어야죠. 못 멈췄으니까 신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도 이 불박차는 황색불 신호 위반이네요. 저쪽은 빨간불 신호 위반이네요. 그래도 빨간불이 좀 더 많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 사고 과연 쪽으로 검은 차, 신호 위반한 차, 빨간불에 신호 위반한 차하고 그다음에 불박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의견. 저는 2대 8일 것 같습니다. 불박차가 2, 저기서 신호 위반한 차량이 8. 와, 그러면 우리 박 교수는 참 어렵네. 아유 대단. 어려우니까 배틀 몇 대 몇에서 사는 아유, 거죠. 진짜 한문철 변호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안 그불이 그불 같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지를 했어야 되는 트럭이 예. 정지를 못한 탓이 더 큰 걸로 예. 80대 20. 아니 저쪽 빨간불에 왔다니까요. 아 저쪽이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 예, 예. 아유 어렵습니다. 예.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 80대 20. 80대 네, 저 같은 의견이죠. 예. 네. 우리 이장성 교수님은요? 60km로 가게 되면 1초에 한 14m 가는 것 같아요. 1초에 한 16.7m.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혹시 위험을 느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을 거 아닙니까? 가속 페달을 밟고 가고 있다가 위험해 끼익했을 것 같아. 멈추는 거리가 한 26m, 30m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0, 한 예, 5m 가까이 되겠죠. 예. 아, 60이면 한 30m 되죠. 예, 그죠. 근데 만약에 금방에서 황색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밟아도 위험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00대 0이 돼야만이 적용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신호 위반은 그 눈에 보이는 신호 위반이지만 이걸 가지고 신호 위반이다. 예. 또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사고 책임을 진다.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딜레마돈이라는 것은 현직 경감 맞으세요? 이제 맞습니다. 맞고 이제 잠깐만요. 이제 보세요. 교통사고 처리할 때 법규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가 돼야만이 되거든요. 예. 법규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예. 그래 설령 이 사건은 황색 신호 위반했어.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 완전 생짜 신호 위반이 나쁜 사람이지 예. 황색불에 못 멈춘 사람 그 사람한 책임 묻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 거의 횡단보도 앞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못 멈춥니다. 근데 통과하실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이상한 오토바이라든지 예. 금방처럼 오시는 분들 사고 나요. 그러면 당신도 신호위반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들 되게 불편할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대 0. 제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거보다 더 가까운 거. 30cm 앞에서 황색불이 들어왔는데요. 왜 멈추지 않았냐에서 신호위반 처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찰관 분들은 이장선 경감처럼 신호위반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봐라, 저기 안 넘었네. 저기, 그럼 멈췄어야지. 그럼 어떻게 멈춰요? 그건 그건 난 몰라. 그러면서 신호위반 처리하고, 이번 사건도 신호위반 처리됐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두 분이 운전하고 하는데 조상황 5m 앞에서 황색불이 딱 바뀌었다. 멈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 차량이라면 네. 제 차량은 끽 하고 멈추죠. 멈춰요? 저희가 약간 좀 오르막길이에요. 아니, 정지선에 멈추라고 5m 앞에 있는 정지선에. 정지선에는 못하죠. 그럼 저기서 끽 브레이크 잡으면 저때 바로 네.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어디 갔을까요? 저기 한 3분의 2 정도 걸칠 것 같아요. 3분의 2. 네. 그래요. 시속 60 정도로 가면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빨리 잡으면은 그 위험을 느꼈을 때부터 30m 정도 가는데 차가 쓰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짐이 있어서 그런가요? 짐보다 네. 자, 황색불이다, 노란불이다. 그럼 바로 브레이크 잡나요? 아니요. 밟고 이거 반응하는 반응이 몸의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역시 바이크. 그렇습니다. 이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발이 옮겨지죠. 발이 옮겨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여기서 눈으로 봤어요? 네. 머리로 자 브레이크 잡아.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 내려가요. 브레이크를 발로 밟아서 브레이크가 아무리- 꾹 눌려지는 데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3초도 5초요. 에이 3.5초다 아니야. 아니 2초? 0.7초에서 1초 그게 걸립니다. 그런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따 집에 갈 때. 네. 0.7초 1초인데요. 불박차가 시속 50km 가고 있었답니다. 시속 50km 가고 있었으니까 0.7초면은 10m예요. 네, 1초면은 14m예요. 그럼 14m 지나가면 벌써 어디를 지나가요? 5m 지나가고 저 교차로 중간 정도 가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쏠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쏠리면서 밀려요. 네네. 이 브레이크 자국이. 급제동하면 네. 하잖아요. 요새 ABS 다다다다 하지만은 그래서 가면서 밑에 타이어 타는 냄새 나죠? 네. 네. 스키드마크 형성합니다. 그 거리까지 생각하면은 시속 50km 갈 때 아무리 빨리 쓰더라도 한 22에서 한 26m 정도 맞습니다. 갔겠죠? 네네. 그래서 그 거리가 바로 버스인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불박차 운전자는 지금 불박차 운전자는 눈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 멀리요. 저기 저 산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운전할 때는 이만큼을 바라보죠. 블랙박스는 저게 담겨 있지만 불박차 운전자 눈은 더 앞을 봤겠죠? 그렇죠. 예, 또 예. 앞을 보고 그럼 저건 이미 정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나쳤다. 이번 사고도 역시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정상적으로 지나갔는데 무슨 소리냐. 나중에 보니까 저렇더라는 거죠. 나의 시선은 이미 저기 가 있었습니다. 멈추려고 그럴 때는 거기에 멈출 수 있지만 시속 50으로 달려올 때 그렇다고 오르막 쫙 달릴 때는 저걸 못 봤어요. 그런데 설령 저걸 봤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운전자가 한 3천만 아직 안 되죠? 예, 예. 2천만 정도 되는 2,500만? 네. 2,000, 2,500 정도 될 겁니다. 자동차가 2,200만 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한 2,500만, 3천만 원 좀 안 되는데요. 자, 그럼 2천만 명이라 칩시다. 운전자 2천만 명 중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황색불이 켜졌다. 그때 멈출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교통경찰가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찰서가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경찰청장님은 없다. 경찰청장님은 있어요. 못 멈추지. 멈추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번 사고 저기서 멈출 수 있으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신이다. 괴물이다. 이건 이제 100대 0이 맞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블랙박스 신고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신 분들도 그렇고 보험하신 분도 그러시고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황색 신호도 신호 위반이니까 꼭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 위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황색 신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노력을 해주시라. 황색 신호가 바뀌게 되면 멈춰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네. 일단 인식을 통과할 수 있다가 아니고
멈춘 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 조사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사고는 황새로 바뀌는 순간이 불과 5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자, 지금처럼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내가 멈추고 싶더라도 멈출 수 없는 구간을 뭐라고 그러죠? 딜레마 존. 딜레마 존.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딜레마 존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황새뿐이네? 쓸까 말까. 그러면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있는데 쓸까 말까? 말까? 하면서 밟는 경우. 그건 딜레마 존이 아니에요. 딜레마 존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게 아니고 내가 현철 아무리 빨리 쓰려고 해도 멈출 수 없을 때 그리고 저렇게 너무 가까운 때는 저건 슈퍼 딜레마 구간이죠. 저기서 브레이크를 쫙 잡으면은 어차피 지나가서 멈추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지나가야 돼.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죠. 멈추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멈추지 않는 것을 신호위반이라 하는 거.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이장성 경감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는 나도 못 멈춰. 저건 신호위반이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3분의 1, 글쎄요. 한 20, 30% 정도는 못 멈췄으니까 신호위반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신호위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 거 배우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건 배워야 됩니다.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우리는 황새 신호 표지면 정선이 멈춰라. 정선을 조금이라도 지나쳤으면 그대로 통과해, 신도까지 통과해라. 라고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황새불 켜지면 정선이 멈춰라. 근데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외한다. 무슨 뜻이에요? 불가항력을 이야기하는 가라는 거죠. 네. 멈추는 것에 제외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딜레마 존, 이 딜레마 구간에 대해서 이것이 도로교통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에 그 규정이 좀 들어가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걸 안 지켰을 때 법을 위반한 거죠. 이것은 신호위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갔고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몇 대 몇? 100대 0입니다. 서울을 한문철의 배틀 몇 대 몇에서 세 가지 사례를 같이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 박 교수는 네. 어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너무 법규도 모르고 앞만 보는 저로서는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는데 과연 이게 또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될런지. 예. 예. 까먹을까봐? 자, 좀 꾸준히 몇 회 반복되면서 많은 상식이 있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안 박사님은? 현실 속에서 맨날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명쾌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전혀 다른 디테일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게 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렇게 교차로가 있거나 뭔가 다른 차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장성 경감 어떤? 그 교통사고 오늘 그 분석을 해보면서 그 시설적인 문제가 되게 있구나. 거기 뭐 그냥 영상을 분석해서 교통사고가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황색 신호 딜레마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통과했을 경우에 혹시 그분들한테 불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결론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서 글쎄요.
최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네, 우리 이장선 경감과 함께했고 또 두 분의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봤고요. 제가 여태까지 수천 건의 교통사고 소송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0% 정답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